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먼저 방금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7시쯤 광주 남구 월산동의 한 모텔에서 불이 나 지금까지 진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투숙객 등 7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졌고 소방당국에 따르면 현재 모텔 안에는 2명이 갇혀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투숙객 구조에 나서는 한편 정확한 피해 규모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추가 구조 상황 등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의 광주 군공항 무한 이전 발언이 파문을 그리고 있는 가운데 유치전에 뛰어든 한평에서 5번째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김영록 지사의 발언에 관계없이 한평은 군공항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주현정 기자입니다. 광주 군공항 한평 사회단체 유치위원회 출범식 자리에 빈자리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군공항을 유치하겠다고 나선 한평의 2번째 단체인 유치위원회는 한 발 더 나아가 광주시와의 통합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인구 소멸, 지역경제 소멸이 되고 그게 이제 행정구역이 개편이 되면 한평이나 지명도 없어지는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가 나서서 그러면서 김용록 전남지사의 광주 군공항 무한 이전 발언과 관련해서는 크게 개의치 않는다며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해 한평으로 유치하겠다고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어떤 무한으로 간다는 결론이 안 나지 않습니까? 또 무한을 또 안 받겠다 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들이 뭐 흔들리고 한다 안 한다 이렇게 생각은 않습니다. 저희는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주 군공항 특별법 통과가 유력한 상황에서 나온 김용록 지사의 군공항 무한행 발언과 한평 지역에서의 군공항 유치 열기, 또 무안 지역의 반발 등이 더해지면서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의 최종 향방이 어디로 향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전남도청 감사관실이 사무관리비 전수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런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경찰의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는데 전라남도가 시민사회단체에도 압력을 행사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박종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무에 필요한 물품 구매 등에 쓰는 올해 전남도청 사무관리비는 769억 원대. 예산 일부가 사적 물품 구매에 쓰인 정황이 불거진 뒤 전남도청은 사무관리비 실태 점검을 선언했습니다. 들을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사안에 따라서 관련 절차에 의해서 징계 등 필요하다면 징계도 하고. 당장 전남도청 감사관실은 5년치 사무관리비 전수조사를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성과 실효성은 의문입니다. 전남도청의 본청 조직은 12개 실국 62개과 250개 팀, 실국과 팀별 사무관리비를 담당하는 서무 담당자가 1명씩 있는 걸 감안하면 줄잡아 300여 명입니다. 감사관실 말대로 5년치를 본다면 5년간 서무 담당자 연인원 1,500명이 집행한 사무관리비 실태를 살펴야 하는 셈입니다. 또 전남도청 감사관실은 사무관리비가 사용된 매점을 운영하는 노동조합에 대한 감사 권한이 없습니다. 매점 계정의 특정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된 물품 내역과 사무관리비 집행 내역의 대조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러면 거기 매점에서 다른 걸로 영수증을 스코프로 붙여서 끊어주고 사무용품이라고 쓰면 그거 어떻게 확인하시죠? 그렇게 운동하면 할 말 없는 거죠. 5년치 사무관리비를 들여다보겠다면 전남도의회 사무처도 대상에 포함되지만 이미 전남도의회 사무처는 인사권 독립으로 감사관실의 감사 대상이 아닙니다. 더욱이 빠듯한 시군 정기 감사 일정 등을 감안할 때 현재의 상황은 전남도청 감사관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사회단체들이 경찰의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세금을 쓰는 전남도청에서 업무상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가 불거진 만큼 경찰이 당장 수사에 나서야 한다는 겁니다. 전라남도 경찰청의 수사 개시가 필요하다. 전라남도 경찰청은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의혹의 전모를 밝히고 범죄가 드러나는 대로 법에 따라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관리비의 사적 물품 사용 문제를 감사했던 전남도청이 훈계로 매듭 지으며 제 식구 감싸기를 했던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자체 전수조사나 감사를 통해서 이걸 진실을 잡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어서
한편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이 예고된 뒤 전남도청 간부 공직자를 중심으로 시민사회단체의 전방위적으로 기자회견 취소 요구 압박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 현직 경찰관들이 잇따라 음주 사고를 내고 있습니다. 이래놓고 어떻게 시민들에게 음주운전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걸까요? 김초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로를 지나던 한 차량이 돌연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습니다. 차에서 내려 비틀거리는 이 운전자는 다름 아닌 화순경찰서 소속 현직 경찰관입니다.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치가 나왔는데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경찰관은 술을 마시고 경찰서에 주차돼 있는 자신의 차를 몰기 직전 시간의 근무 입력기에 근무를 한 것처럼 입력한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같이 먹었던 직원들의 대상자의 음주 방조의 혐의라든가, 그다음에 초과 근무 소행인가 이걸 대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혐의점이 나오면 이에 상응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광주 광산경찰서의 현직 경찰관도 혈중 알코올 농도 0.153%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사고를 냈습니다. 사고 현장입니다. 이곳에는 이렇게 교통 표지판이 넘어져 있고 차량 조각이 있어 당시의 상황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비틀거리는 차가 있다는 시민 신고로 최경희의 승용차를 뒤쫓다가 사고를 낸 경찰관을 현장에서 붙잡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광주경찰청 소속 경찰관은 음주 사고를 내고 달아나기도 했습니다. 이 경찰관은 지난달 3일 새벽 2시쯤 광산구 선흥교차로에서 시설물을 받고 달아났습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이 운전자가 현직 경찰이라는 점, 그리고 식당 CCTV를 통해 술을 마신 사실까지 확인했지만 사고 14시간이 지난 뒤 붙잡혀 혈중 알코올 농도 계산 결과값이 기준치를 넘지 않아 결국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지 못했습니다. 음주운전에 시간의 근무 허위 청구까지 단순 일탈이라고 하기에는 경찰관들의 근무 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입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여수에서는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을 놓고 여러 의혹이 있습니다. 규정 위반과 정부 지원금 부정 사용 문제가 논란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운영업체가 이해관계에 있는 특정 주유소만 이용하도록 강요했다는 의혹이 또 불거졌습니다. 김단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장애인과 노약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콜택시. 운전원들은 지난해까지 3년간 한 주유소만 이용하도록 강요받았다고 주장합니다. 바로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을 맡고 있는 위탁업체 대표의 아들 내외가 운영하는 주유소입니다. 주유소가 있는 것 때문에 강제로 해서 위탁을 받았으니까. 부득이하게 다른 주유소를 이용할 경우 전제 조건을 달았습니다. 10,000원 이하로 주유하고 현금 영수증도 아들 내외 주유소 앞으로 할 것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10,000원 이하라고 전제가 붙었고요. 그 사업자 번호로 쉽게 얘기하면 현금 영수증을 해갖고 오라고 했어요. 장거리라고 할 때 기름이 떨어지면 10,000원어치 일반으로 만들어 그랬거든요. 최근에는 주유비 영수증 처리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3분 사이 주유가 2번 결제되고 주유 영수증 서명을 운전원이 아닌 다른 직원이 대신한 정황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이거는 문제가 많다. 이거는 눈속임 아니면 그런 약간의 의심이 들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 경찰 조사까지 의뢰한 상태입니다. 위탁업체는 운전원이 서명을 빠뜨려 직원이 대신한 것일 뿐 부정 청구는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또 특정 주유소 논란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다른 주유소 이용이 가능하도록 주유 카드로 결제 방식을 바꿨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로부터 해마다 20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교통약자 콜택시를 둘러싼 잡음이 지난해부터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광주지법이 5.18 유공자들에 대해 국가가 정신적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놓고 있는데요. 대구에서도 국가가 5.18 유공자들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문화방송 김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80년 당시 대구 지역 대학생이었던 5.18 유공자와 그 가족들은 지난 2021년 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이들은 군부 세력에 저항하는 시위와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불법 체포에 이어 구금까지 당했습니다. 고문으로 인한 신체적 피해와 후유증, 사회적 낙인에 시달리게 한 정신적 피해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1년 5개월여 만에 대구지방법원은 개명대 졸업생 3명과 사망한 유공자 가족에게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각각 3천여만 원에서 1억여 원입니다. 재판부는 위헌 무효임이 명백한 개헌포고에 따라 피해자들을 영장 없이 체포, 구금했고 이후에도 경제 사회적 활동에 상당한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신적 손해가 있더라도 손해배상 채권 소멸시효가 만료됐고 이전에 지급받은 보상금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정부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 국가가 고문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도 주장했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체포를 하고 구금을 하고 또 수사를 진행했고 거기에 따른 재판을 받은 것 자체, 그 전체의 과정 자체를 이번에는 법원에서 1년의 작용 자체를 하나의 불법 행위로 구성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국가의 책임을 물었다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사찰과 감시는 증거가 없다며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2억여 원에서 4억여 원, 구금 일수만 고려한 손해배상 산정에도 당사자들은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대구지법에는 12건의 관련 소송이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광주와 대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은 잇따르고 있지만 실질적인 배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정부가 대부분 항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이 국가가 가해자로서 인정을 하고 피해를 보상하라는 거거든요. 법무부가 거기에 반해서 폭력이나 고문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해서 항소한다는 것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다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5.18 유공자들에 대한 정신적 피해 보상을 개별 법원에 맡기지 말고 입법을 통해 제도로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여전합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광주를 찾아 사죄할 뜻을 밝힌 전두환의 손자 전우원 씨가 오늘 밤늦게 경찰 조사를 받고 풀려날 예정인 가운데 5.18 단체가 전 씨의 방문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5.18 단체들은 전우원 씨가 풀려나는 대로 광주를 찾겠다고 밝힘에 따라 내일 전 씨와 5.18 유족, 피해 당사자들이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5.18 묘지 참배를 안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아 타이거즈 장정석 단장이 해임됐습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자유계약 선수 협상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으로 장정석 단장을 해임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아 구단은 장 단장이 지난해 겨울 포수 박동원과 FA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뒷돈을 요구한 정황이 드러나 KBO에 신고하고 구단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가 미래차 산업도시 선포식을 열고 미래차 산업 국내 1위 도시를 만들기 위한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선포식에서 광주시는 산업 기반 강화, 지역기업 성장 기술 역량 향상 등 4대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광주시는 자동차 매출액 20% 확대와 미래차 전환기업 100개 달성에 25만여 명 고용 등으로 10조 원 이상 경제 효과를 거두겠다는 계획입니다. 대규모 소각시설을 추진 중인 광주시가 지역민들을 상대로 첫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광주시는 오늘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자원순환형 폐기물 계획 용역 중간 보고회를 열고 소각시설 규모와 사업비 등을 발표했습니다. 광주시는 이번 보고회에서 나온 주민 의견과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달 입지 공모에 들어갈 계획입니다.